언젠가부터 집이 좁아졌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자식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거실이었는데 지금은 한 발 디딜 때마다 물건이 걸립니다. 집에 들어오면 왠지 답답합니다. 그날도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개포동 김할아버지는 오래된 다리미대를 넘고 가려다 발이 살짝 걸렸고 순식간에 넘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고관절 골절입니다. 최소 6주는 누우셔야 합니다. 없었던 시절의 장식 물건은 불을 상징하여 나를 위한다고 쌓아뒀던 물건들이 사실은 나를 어둠에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활력까지 잃게 만든다는 사실 모르실 겁니다. 보기만 해도 지난 날이 떠오르는 옷까지 고장났지만 언젠가는 쓸 거라며 모셔둔 전자제품, 유통기한 지난 약들 그것들이 과연 나를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가두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지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삶을 더 건강하고 가볍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건이 쌓이는 건 시간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버려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개포동 김할아버지도 처음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모은 물건들이 그에겐 추억이었고 자존심이었고 그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넘어지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실려갔던 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다 물건 때문이었어요. 그깟 다리미대 하나 못 치워서 인생이 멈출 뻔했죠. 이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추억이 깃든 쓸모없는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첫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오래된 가구입니다. 쓰지도 않지만 버리기도 아까워서 거실 방 한쪽에 쌓아두는 장롱, 책상, 협탁. 그 안엔 몇 년째 열어보지 않은 옷가지와 낡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구들이 집안을 좁게 만들고 낙상의 위험을 높이며 실제로 움직임을 제한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박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아픈 것도 힘들지만 집이 복잡해서 화장실 가기도 귀찮더라고요. 예전엔 가구가 많을수록 부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없을수록 편해요. 두 번째는 수명이 끝난 전자제품입니다. TV도 그렇고 오래된 라디오나 고장난 선풍기, 기능이 떨어진 가습기 같은 것들입니다. 고치면 된다고 언젠간 쓸 거라고 쌓아놓지만 결국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 안전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 상당수가 노후, 전자제품 사용에 의한 누전이나 과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집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먹다 남은 몇 년 전 건강박람회에서 받은 정체불명의 영양제 유통기한이 지난 파스나 연고, 이런 것들을 냉장고, 서랍, 찬장 속에 그대로 두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하면 간에 무리가 오고 병원 처방과 중복되면 약효가 상충되어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을 찾은 최할머니는 두통약을 먹고 전신 발진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7년 지난 약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옷입니다. 젊었을 때 입었던 옷, 살 빠지면 다시 입을 수 있을 거라며 남겨둔 바지, 특별한 날, 입을 줄 알고 넣어둔 양복들. 하지만 그 옷은 다시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은 단지 옷이 아닌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상징입니다. 박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만 보면 내가 일하던 시절 생각이 나서 버리질 못했어요. 근데 그 시절은 이미 끝났더라고요. 옷이 아니라 추억을 간직한 거죠. 그러다 딸이 함께 옷을 정리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장난 시계나 멈춘 달력 같은 멈춘 시간의 물건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시계, 숫자가 흐려진 벽달력, 멈춘 전자시계. 이런 물건들은 우리 삶에서 시간이 멈춰 있다는 신호를 무의식에 줍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멈춘 시계나 달력이 우울감과 정체감 상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인생의 끝과 연결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윤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그 해의 달력을 아직도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해였거든요. 달력을 바꾸면 그 사람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심리상담사는 말했습니다. 그분을 잊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당신의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윤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새 달력을 걸고 시계를 새로 사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야겠죠. 우리가 60대를 넘기면서 버려야 할 물건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입니다. 덜어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이 결국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걸 많은 어르신들은 몸으로 겪어 난 뒤에야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발에 걸리는 가구는 없는지, 먼지를 뒤집어 쓴 전자제품은 없는지, 먹지도 않는 약들이 찬장에 쌓여 있지는 않은지, 입지 않는 옷이 장롱 속을 막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계는 멈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인생의 시계는 지금도 째깍째깍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야 할 이유는 지금 이 순간 그 시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정보를 드리는 저에게 작은 응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버린 물건 또는 아직 못 버린 물건에 대해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변화는 더 쉬워집니다. 이후 김할아버지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며 천천히 물건을 바라봤습니다. 창고에 가득 쌓인 골프채, 먼지 낀 캠핑 장비, 20년째 고이 모셔둔 술병, 누렇게 변한 신문 스크랩북까지. 언젠가는 다시 쓸 줄 알고 모아두었던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치우면 치울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공간이 넓어지고 숨이 더 편해졌다는 겁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하나씩 비워지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 정리를 시작한 김할아버지는 점점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손자 손녀가 찾아와 우리 집 냄새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물건은 추억이 아니라 지금의 행복을 가로막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을요.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선에서 혼자 사는 이할머니는 가슴 장식장에 고이 넣어둔 남편 유품을 보며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수첩, 안경, 담배 케이스, 셔츠 한 벌. 그것만큼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물건들이 고인께 좋은 기억이 아니라 할머니께 병이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유품을 천천히 꺼내 보았고 사진 한 장 한 장을 찢어가며 울다 지쳐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그 모든 걸 고이 정리해 작은 상자 하나에 담았습니다. 장롱 4칸을 비운 대신 마음속 공간이 더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정리는 단지 치우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회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노년생활 전문가 곤도 마사코는 말합니다. 70세 이후부터는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특히 고령자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서도 환경 정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복잡한 시각 정보는 두뇌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반복되는 동선 장애는 일상의 자신감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단순해질수록 뇌는 더 명확한 자극을 받아 활기를 되찾습니다. 이건 단지 청소를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뇌 건강까지 생각한 실천이 되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비용이 들게 만드는 물건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 사용료가 나가는 오래된 케이블 TV, 사용하지 않는 안마의자, 정수기, 잡다한 전기 배송 물품들입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매달 요금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용이 결국 노후 자산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중요한 시기이며 이런 고정비를 줄이면 건강보험료 부담, 병원비, 생활비 등 필수 지출을 위한 재원이 생깁니다. 특히 낭비성 소비는 은퇴 이후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는 의무감에서 남겨둔 물건들도 정리의 대상이 됩니다.
자식이 사다 준 기념품, 손주가 만든 도자기, 이웃이 준 차 세트. 정이 가서 미안해서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나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생활입니다. 내 공간, 내 안전,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버림이 아니라 다시 나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지역복지센터나 나눔단체에 기부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한 어르신은 내가 안 쓰는 전기장판을 기증했는데 그걸 받은 청년이 이제는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눈물처럼 풀렸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버릴까 말까 망설였던 그 물건이 하나쯤 떠오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물건을 떠올린 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건 나를 돕는가? 아니면 나를 묶는가? 그리고 정답이 묶는다라면 이제는 내려놓아도 될 때입니다. 삶은 앞으로 가야 합니다. 물건은 거꾸로 살게 만듭니다. 과거의 향수, 과거의 습관, 과거의 기준이 지금의 나를 붙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단순함은 결국 본질에 집중하게 해주며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살면 남은 시간에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새로운 취미, 사람,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통해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마음속 나의 삶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집 물건을 하나 둘 다 정리한 김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건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제가 물건을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물건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은 단지 가벼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로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저녁 집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하나씩 꺼내어 묻고 대답해 보세요. 이 물건은 지금 나를 위한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반복될수록 더 가볍고 건강한 노년의 삶이 시작됩니다. 삶을 다시 설계하는 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는 내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물건은 이것이다라고 적어주시고 정리하고 싶은 고민도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고 비워내며 우리가 함께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